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 20전투 비행단의 성폭력 사건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김부겸 총리의 질책에 국방부가 엄정 수사를 다짐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정치권도 가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딸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애끓는 호소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먼저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가 돼야 나오는 이 엄정 수사의 다짐은 어떤 내용인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인 신고를 한 날 끝내 세상을 등진 공군 이중사.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내 원을 풀어달라.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고. 국방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 직접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군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국방부 차원의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물론 2차 가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김부겸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전화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4년 전에도 성폭력을 당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사건 처리 과정과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왜 언론이 보도한 뒤에만 가능한 건지 진작 그랬다면 이중사의 죽음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이 군을 수사한다는 게 여전히 못 믿어온 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이중사가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신재영 기자입니다. 공군이 작성한 이중사 사고 일지입니다. 사건 발생은 3월 2일, 3일 신고를 접수했고 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으며 9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겉으론 매뉴얼대로 진행됐지만 뒤에선 집요한 회유와 합의 종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 검찰부에서 선임해준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CCTV도 이 장면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우리 아이의 케어하지를 않았어요. 공군 스스로 밝힌 국선 변호인과 피해자의 통화는 단 2차례. 유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이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은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로라도 보내줄 수 없냐는 질문엔 5월 16일까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가 있는 날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변호인으로서 이 날짜에는 여기를 가야 하니 이거를 미뤄내겠다라는 능력이 없나요? 그래야 되는데 혼자 가라고 하니 애가 또 불안해진 거예요. 이중사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은 구속 수사를 촉구했지만 국선 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뭐요? 이랍니다. 가해자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
최초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 그런데도 당초 군 검찰은 가해자 조사를 사건 발생 석 달 뒤에나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는 예정보다 고작 3일을 앞당겼습니다. 검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유족에 전해왔습니다. 이중사 사망 뒤 나온 공군의 보고 문건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때문에 조사를 미뤘다며 마치 이중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돼 있었습니다. 공군의 매정한 태도는 유족에게도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중사의 부검이 끝나자마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족 식사마저 몇 인분인지 따졌습니다. 유족이 누구이니까 누구만 밥을 주겠다. 3개. 유족만 주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계산해서 나머지. 밥을 먹어라. 근데 그거를 우리 보고 계산을 하라고 해요. 공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새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새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체 자료가 없다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군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무실에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과연 있겠는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에서야 이중사의 유족들이 대기 중인 국군병원을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사실상 협박으로 봐야 할 집단적인 회유에 이중사는 더 이상 삶을 버텨낼 수 없다는 암시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를 호소했고 이 사실은 공군 본부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공군이 취한 조치는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부대는 이중사를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 김수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차 안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2km를 따라오며 위협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때 가해자가 이중사를 또다시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떤 거냐? 네 차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마자. 그 상태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 치치를 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아간 뒤에도 가해자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노모 준이는 이중사를 술자리로 불러내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자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 당한 20살 초반의 애를 데리고 술을 앞에다 놓고선 지금 저녁을 먹는다고 저녁에 넘어가겠냐고. 회식 주도자인 노모 상사는 사무실에서 회식에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며 가해자가 곧 전역을 할 테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유에 나섭니다. 22일에는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했는데 분노한 약혼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합의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합의 종용을 전해들은 이중사는 압박감에 2차 피해 사실들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정기 인사를 기다리자는 말에 즉시 전출도 미뤘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두 달만 기다려서 세 달만 기다리면 6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다른 원하는 것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 가해자가 전역하면 그만이라고 떠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나 받아가지고 물려받으면 돼. 가해자가 자기 부대원들한테 팀원들한테 그래도 팀원들 통해서도 우리 여식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이중사는 지난 4월 15일 성고충 담당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중사의 자살 암시는 공군 본부에까지 보고됐고 15비행단으로 즉시 전출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도 15비행단 대대장은 이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부터 했습니다. 사전 지시도 없었던 코로나 검사를 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대대장인데 그러면서 전화했겠죠? 네. 자네 PCR 검사했나? 안 했으면 됐지. 뭐? 안 했어? 야, 자네 중사가 그 기본도 몰라? 또 피해를 당한 그런 상태의 아픔이 아닌데
내가 우리 형아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심지어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 먼저 출근을 지시했고 출근 첫날부터 혼자 야근을 시켰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뒤 주어진 2주 휴가 동안 날짜별, 시간별로 뭘 했는지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이중사의 상태가 걱정된 약혼자는 같은 부대로 전출을 신청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위해 반차를 낸다는 이중사에게 상관은 원칙대로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너 왜 말로 안 하냐? FM대로 해라. 이건 대대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무서운 사람한테 또 데리고 가요. 신고하라고. 이중사가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까지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한 건 15비행단으로 옮기고 불과 나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카는 80일 동안에 부대에 아무런 해결책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따뜻한 말 한마디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지금 누워있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돼서.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대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